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 정묘호란을 떠올리시면 어떤 장면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밀려오는 청나라 군대의 위압적인 모습이나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른거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극적인 전쟁의 거대한 씨앗이 사실은 불과 몇 해 전 한 인물이 일으킨 처절한 반란에서부터 뿌려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한 명의 무신이 일으킨 거대한 반란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결국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외세의 침략을 초래했는지 그 충격적인 인과관계를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물의 개인적인 좌절된 야망과 그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스릴러처럼 촘촘하게 엮인 실타래를 함께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아픈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위협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 등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 혼란스러웠던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1623년 서인 세력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인조 반정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반정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공신 중에는 바로 이괄이라는 뛰어난 무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략과 용맹함으로 반정의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웠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등 공신에 책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깊은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괄은 자신이 반정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신들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 논공행상 과정에서 자신보다 공이 적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더 높은 관직과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불만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새로운 왕 인조가 즉위했지만 조선의 조정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 세력 내부에서도 여러 파벌이 나뉘어 권력 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이괄의 마음에 쌓인 불만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정치의 핵심에서 점차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과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이괄은 중앙정치의 핵심에서 멀어져 북방의 중요 방어 요충지인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발령받게 됩니다. 변방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마치 좌천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북쪽의 험한 땅에서 그는 자신의 야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깊은 울분과 함께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뒤엎으리라는 위험하고도 격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평안도 영변에 주둔하며 그는 겉으로는 국방에 전념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늘 저 멀리 한양을 향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된 위협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파벌 싸움과 자신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뒤섞여 이괄의 내면은 점점 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불안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의 심리는 결국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괄 장군의 내면에 쌓인 해소되지 못한 불만과 조정에 대한 깊은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선을 뒤흔들고 말았죠. 1624년 마침내 그의 분노는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했습니다. 평안도 영변에서 시작된 이괄의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한양을 향했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인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한양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반란은 단시간에 진압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깊었습니다. 조선의 북방 방어를 책임지던 정의 병력 상당수가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평안도 지역을 비롯한 북방의 방어체계는 거의 와해되다시피 무너져버렸죠. 특히 이괄의 난에 가담했던 일부 잔당들이 압록강을 건너 북방의 신흥 강국,
후금으로 도망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후금의 지도자들에게 조선 내부의 약점, 군사력의 현황, 그리고 인조 정권에 대한 민심의 동향 등 귀중한 군사 기밀을 속속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조선의 방어선에 뚫린 구멍들을 후금에게 상세히 일러준 셈이었죠. 당시 후금은 명나라를 위협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아직 조선과의 전면전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잔당들이 제공한 정보는 후금에게 조선 침략의 명분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괄의 난이 진압된 지 불과 3년 뒤인 1627년 1월 조선의 국운을 뒤흔들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후금의 대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국경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묘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후금은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거침없이 남하했고 이들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이미 북방 방어 체계가 허물어져 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도의 여러 성들이 맥없이 함락되었고 의주와 정주 등 주요 거점들은 제대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애썼지만 이미 허물어진 방어선과 사기가 떨어진 병력으로는 강력한 후금군을 막아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조선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집과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조선 전역을 집어삼켰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임금인조는 다시 한번 몽진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괄의 반란으로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했던 비극적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세의 침략으로 또다시 강화도로 몸을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수많은 백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인조의 행렬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길목마다 전쟁의 상흔이 뚜렷했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비탄에 찬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한 인물의 좌절된 야망이 불러온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외세 침략이라는 파국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참혹한 인과관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괄의 좌절된 야망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모했는지 그 비극적인 인과관계를 이제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바탕 거센 폭풍우가 핥히고 간 듯 이괄의 난은 조선의 심장을 깊이 베어냈습니다. 특히 북방을 굳건히 지키던 정의 병력은 와해되었고 변방의 방어체계는 뿌리째 흔들렸죠. 오랜 기간 다져온 국방의 요새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조선의 국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조정 대신들 역시 불안감에 휩싸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묘호란이라는 국가적 비극은 단순히 후금의 침략 야역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죠. 물론 후금의 팽창주의는 강력한 동인이었지만 그 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조선 내부의 분열과 그로 인한 취약성이었습니다. 이괄의 난은 단순한 내란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군사적 운명을 결정지은 나비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인물의 좌절된 야망에서 시작된 불씨가 어떻게 국가 존망의 위기로 비화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연결고리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마치 잘 짜인 비극처럼 모든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치명적인 외부의 위협을 초래하고
국가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지 정묘호라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 통합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이괄의 불만과 그 틈을 노리는 후금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한 옛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던지는 강력한 경고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묘호라는 동아시아의 거대한 질서 재편 속에서 조선이 겪어야 할 더 큰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